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옹득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평일날 이 영상 찍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영상을 그동안 많이 못 찍었는데요. 주말에라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쪽으로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핵심 종목들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의 일봉인데요. 지금 다우존스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거의 뭐 급등주처럼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달에 저점을 잡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다우존스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때가 2022년 1월 달이니까 지금 거의 2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최근에 이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올라갔고요.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은 2021년 12월 달 이때 고점을 아직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고 올라가고 있다.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으로도 보시면 거의 2021년 12월 정도 이때 정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상당히 강하죠. 지금 10월 말일날 바닥을 잡고 거의 N자형 패턴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내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를 반영하는 이런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올해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게 엄청난 공포감이었습니다. 공포감.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FOMC에서 긴축을 해버린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완전 꺾였죠.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이게 된 이유가 이제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동결하거나 이제 인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미국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3번이나 인하할 수도 있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인하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FOMC 위원들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를 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긴축이죠. 지금 그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도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해외 그 IB 같은 그 웰스파고는 어쩐다면 내년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5월, 6월 3번이나 지금 금리를 25bp 0.25% 계속해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7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총 5번이나 지금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처럼 이 7월 달에 정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그 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은 좀 더딘 모습이죠. 예, 코스피는 지금 이 정도 구간에 있어요. 한 900포인트. 코스닥으로 보면 900포인트 정도 구간이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좀 더딥니다. 하지만 지금 11월 초에 한번 반등한 이후에 눌림목 나왔다가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지금 상승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추세가 이 지수의 방향성이 지금 이제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9월 말일날 최고점 1363원을 찍고 좀 등락폭이 있긴 있지만 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지금 원화가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시장도 올라가고 원화도 강세가 되면 주식으로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 원화 이 환율 차익으로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양쪽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주도 업종이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은 좋죠. 예, 좋은 상황에서 주도 업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린 2차전지입니다. 이게 저는 탑픽입니다. 아직도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사이클이 이제는 하락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도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종목들을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다. 그 수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2차전지 쪽이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주들의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요. 먼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이 전구체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금 어제 주가가 또 20%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11월 17일 날 상장을 했어요. 시가가 43,000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주가가 17만원까지 찍었으니까 지금 두 달 정도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4배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좀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에코프로 머티에 생산한 이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 그 수주의 상당 부분을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17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국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1위. 그래서 2027년 생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지금 글로벌 국가에서 전구체 1위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탈중국화, 배터리 밸류체인의 탈중국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 핵심 비율들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중국을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대요. 그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워낙 뛰어납니다. 양산 이런 캐파도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올해는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내년에 1조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1조 3천억.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상치고요.
양극재 쪽이 수주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매출액은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관건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00억인데 230억이죠. 230억. 230억. 230억인데 내년에는 440억으로 영업이익이 더블납니다. 더블. 100%. 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950억, 거의 1,000억 가까이죠. 내년에 비해서 2025년은 또 영업이익이 더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핵심 고객사 이 에코프로 BM의 지금 양극재 수주가 이번에 44조를 수주를 했죠. 근데 이 수주에서 거치지 않고 또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품을 껴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 주가에 따른 이 실적이 받쳐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돈이 지금 어땠나? 자금이 다른 지금 2차전지 쪽은 별로 안 몰리는데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무섭지만 이런 종목들을 한두 주 매수를 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좀 방법입니다. 이 추세 자체를 좀 아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11월 1일까지 무려 67%가 빠졌습니다. 미친 듯이 급락을 했죠. 이때 온갖 악재가 다 났습니다. 악재.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되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다 나오면서 실적도 안 좋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10월 말일날 11월 1일날 바닥을 잡고 지금 몇 퍼센트 올라와 있냐면 저점 대비 벌써 69% 10%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 구간에 70%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최근에 수주를 한 게 지금 44조였죠. 44조가 5년간 44조입니다. 그러면 1년 평균으로 따지면 매출액이 8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8조.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다? 지금 4%,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8조에 5%만 잡읍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4천억이에요. 4천억. 매년 4천억씩 지금 이게 확정이죠. 확정된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늘어나는데 근데 지금 이 HTS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면 낮아졌지. 왜 이런 수주권들을 이 실적, 예상 실적에 반영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는 지금 계속해서 고평가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44조 수주 계약을 했는데도 이번 계약건으로 인해 실적 추정치 변화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증권사들이 아직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일반 2차 전지에 지금 비관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 자, 11월 6일 날 이때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되고 이때 에코프로 BM의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 4천억 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좀 줄어드는가 보였습니다. 1조 1천억대까지 줄어들었죠. 공매도 금지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11월 14일부터 1조 5천억대 또 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 6천억이에요. 뭐 여기 에코프로 BM 나오시죠? 1조 6천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왜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 6천억까지 올라간 겁니까? 이게 바로 지금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고, 이 공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공매도가 지금 공매도 쳤던 금액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4조라는 엄청난 수주를 받았는데도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 BM도 이렇지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글로벌 전기차 A사의 전구체를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A사는 누구냐? 글로벌 전기차 1위에요. 그럼 뭐야? 테슬라겠죠. 테슬라에 지금 이 전구체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과 2025년에 계약 규모를 먼저 확정을 하고 추가분도 지금 올해 중에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2년간 7천억 규모예요. 2년간 7천억.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지금 매출이 거의 다 발생을 해요. 90%. 근데 이런 매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 4국과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 2025년도에는 30%, 50%, 2027년 50% 수준까지 지금 매출처를 다변화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전구체 생산 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44조를 수주를 했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물론 바닥에서 지금 20%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얘는 방향이 어때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핵심 주도들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어때요? 아직 에코프로 BM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11월 1일 날 저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대비해서 55%.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자, 그리고 지금 그 광물 관련주, 리튬 관련주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아직 이렇다 할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는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매집하기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수급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추세가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저점 부근에 있어요. 물론 이 종목도 올라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거의 15배로 올라가면서 그 이에 따른 지금 후유증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보다는 지금 이제 광물 관련주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더 이런 그 추세적인 면에서는 좀 더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극재 종목들이 지금 방향을 틀었고, 광물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조만간 또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입니다. 얘가 신고가를 내면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번에 44조를 수주를 한 거는 현대차의 유럽향 전기차에 대해서 44조를 수주한 거고, 아직은 현대차에도 북미 현대차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지금 협력 가능성, 요거 지금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하고에도 공급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추가 수주권들이 아직도 즐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바닥 대비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냥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를 중장기적인 큰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수익을,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종목들을 계속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이런 신고가 되는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런 세일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자, 요런 종목들,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요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월봉으로 보시면 2021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근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로 한번 보시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2021년도에 이때 영업이익이 12조가 났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적자인데 8조대. 근데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8조 5천억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2021년에 12조, 그 다음에 내년에는 18조 5천억,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15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내후년에 이런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갈 수도 있고, 내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 이런 실적 기준을 돌파하기보다는 이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세 자체는 좋지만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막 2차 전지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은데 2차 전지가 더 상승세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은 지금 엔비디아 AI 관련주인데 제가 유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 기간 좀 조정을 했어요. 가격 조정도 많이 했죠. 지금 4만원대짜리가 6만원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거의 바토막 났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기간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니까 거의 5개월 넘게 조정했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로는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제일로 잘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바로 HPSP인데, HPSP가 지금 어제 고점 신고가를 내고 쭉 눌렸어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도 괜찮은데 저는 2차 전지 쪽 그런 에코프로 PM이나 에코프로 머티 그런 종목들,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로 집중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의 이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몇 조에서요. 지금 몇십 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보다 2025년이 되면은 2차 전지 쪽 배터리 시장이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죠. 그 이후로도 지금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지만 저는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큰 시장 흐름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들이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핵심 종목들에 이제는 좀 중장기를 투자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주도주들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